어느 날이었어요. 지인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즘은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연구가로 오랜 시간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가까이서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상담과 관찰 속에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기록해왔죠. 그 신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바로 관절 통증입니다. 아, 나이 들면 원래 그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겠지. 이제 뭐 뼈도 낫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넘기곤 하시지만 속으로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우실 때도 있죠. 걷다 보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찌릿한 느낌. 이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도, 등산을 즐기던 분들도 왜 갑자기 관절이 아파오는 걸까요? 어느 한순간 뚝 하고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져 온 결과일 수 있어요. 그 시작은 의외로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앉는 자세, 자주 쓰는 근육의 불균형, 그리고 무심코 반복해온 생활 루틴들. 사례 하나만 들어볼게요. 70대 초반의 김하자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은커녕 평지도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일상은 점점 위축되고 있었죠. 제가 함께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보니 그분은 하루에 78시간을 소파에 같은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릎 각도는 항상 직각보다 더 접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오랜 시간 무릎을 굽힌 상태로 두면 슬개골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압박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무릎의 유연성과 순환 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되죠.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느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상 속에서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이는 습관만 잘 실천해도 통증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습관들, 그리고 관절이 조용히 망가지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무릎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허리는 바르게 세워졌는지 한번 살짝만 확인해 보실래요? 그 아주 사소한 동작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관절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자주 반복하는 행동이자 의외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앉는 자세입니다. 하루 중 몇 시간을 앉아 계시나요? 식사할 때, TV 볼 때, 신문을 읽을 때, 심지어는 손주와 이야기할 때도 대부분은 앉아서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무릎과 허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무릎을 접은 채 오래 앉아 있으면 관절 안쪽에 연골이 눌리면서 압박을 받게 되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연골이 마모되고 서서히 염증 반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를 떠올려 볼게요. 제가 만났던 73세 김하자 어르신은 큰 병 없이 건강하신 편이었지만 무릎이 점점 아파오고 계단 오르기가 무섭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생활 습관을 하나씩 물어보니 하루에 78시간 이상 소파에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특히 소파는 앉는 높이가 낮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릎이 90도 이상 굽혀지게 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무릎 아래쪽에 무리가 가고 무릎을 지탱해주는 근육과 인대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또 하나, 다리를 꼬는 습관. 이건 허리와 골반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무릎뿐 아니라 허리 통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앉아있는 자세 하나가 이렇게나 많은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무릎 각도를 90도 이하로 만들지 않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거나 발을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최소한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앉을 때 허리를 살짝 세우고 배에 힘을 주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아보세요. 등받이에 푹 기대지 않고 허리를 약간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척추와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가 주는 자극에 맞춰 변화합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 자세가 편해지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10년 후 내 관절이 어떤 상태일지를 결정짓는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만큼이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하지만 무릎 관절과 직결된 또 다른 변수, 바로 근육의 힘입니다. 자세 하나만 바꿔도 무릎 관절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세는 고쳤는데도 왜 여전히 무릎이 아플까? 그때부터가 바로 근육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무릎은 단독으로 작동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이 함께 작용하면서 전체 하체를 지지하고 움직이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근육들이 균형을 잃으면 무릎에 쏠림 현상이 생기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은 허벅지 앞쪽 근육이 너무 약해졌거나 반대로 종아리 뒤쪽 근육이 단축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계단을 오를 때, 앉았다 일어날 때 걷기만 해도 무릎에 찌릿하고 부담이 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75세 이기남 어르신은 하루에 만보 걷기를 실천하셨던 분이에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관리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 옆이 아파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료 중 의사가 한 가지를 확인했죠.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으시네요. 그분은 평소엔 잘 걷고 있었지만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같은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걷기 운동은 좋지만 근육을 강화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허리 중심부 근육은 일상적인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자극받지 못합니다. 이건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이에요. 한 국내 논문에 따르면 허벅지 대퇴사두근의 두께는 무릎 통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되어 있죠. 즉,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수록 무릎에 가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 것보다 적절한 자극을 주는 동작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근육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무릎을 무리하게 굽히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벽 스쿼트가 있어요. 벽에 등을 붙이고 앉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단,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해야 하죠. 두 번째, 허벅지 안쪽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조이는 운동을 하루 3회 정도 해보세요. 이는 고관절 안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는 간단한 브릿지 운동도 좋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운 채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이죠. 이 운동들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어요. 어르신들 중엔 운동은 잘 못하겠어, 무릎이 아파서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처음엔 아주 가볍게, 심지어 침대에서 누운 채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근육을 멈추지 않게 유지하는 거예요. 근육은 써야 삽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단 일주일만으로도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관절에 주는 부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근육의 중요성, 사실 그건 단순히 무릎을 보호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기도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들면 뼈와 관절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거든요.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낙상 사고로 입원하는 경우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체 근육의 약화입니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죠. 넘어지는 순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재활의학 병원에서는 낙상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근육량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이 기준 이하의 허벅지 근육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차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죠. 움직이기 싫을수록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셔야 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을 크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옆에서 천천히 다리 들기 운동을 해보세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기. 양쪽 다리를 각각 10회씩만 반복해도 다리 근육이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또는 TV 보시면서 발끝으로 까치발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건 종아리 근육에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동작들을 하루에 딱 2번만 반복하는 겁니다. 아침 1번, 저녁 1번. 이걸 매일 꾸준히만 해도 몸은 금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세요. 하지만 한 달만 실천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다리가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고요. 실제로 저도 상담해 드린 분 중 83세 최정순 어르신은 일상에서 매일 계단이 두려웠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근육 운동을 하루 2번씩 실천하시고 2달 만에 계단을 무리 없이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은 멈추는 순간부터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니까요. 관절은 움직일 때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근육입니다. 근육은 멈추는 순간부터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끊임없이 써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을 한번 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잖아. 내 나이에 운동을 시작해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훨씬 빠르게 회복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을 주는 만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80대, 90대 어르신도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한 논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12주간의 저강도 근력 운동을 실시한 결과 대퇴사두근의 근섬유 크기와 근력 모두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즉, 늦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이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일상 루틴에 운동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지라고 마음먹는 것보다 밥 먹고 나면 5분은 무조건 움직인다는 식의 습관이 훨씬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보죠. 밥 먹고 나면 무릎 꺾이지 않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5회. 잠자기 전에 침대 옆에서 다리 들기 운동 10회. 화장실 갈 때 복도 한 바퀴 크게 돌아서 가기. 이런 작고 반복적인 행동들이 모이면 관절과 근육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전엔 잘 걷고 계단도 잘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의 움직임을 몸은 잊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을 뿐이에요. 이 기억을 깨우는 건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단 3분, 5분짜리 루틴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회복은 단지 통증이 사라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덜 아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산책이 즐거워졌다, 손주를 안아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진짜 회복이에요.
75세 강복래 어르신은 예전엔 정류장까지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작은 루틴들을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을 2바퀴 돌고 계세요.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예전엔 하루가 두려웠는데 지금은 하루가 기다려져요. 이건 단지 관절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걸 내 생활 안에 넣는 겁니다. 다음에 문득 무릎이 쑤신다 싶을 때 이건 늙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움직여달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몸은 말합니다. 움직여달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본 건 무릎을 지탱해주는 근육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관절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무릎 통증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관절 내부의 염증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은 나이 탓, 무릎 연골이 닳아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연골이 닳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관절 주변 조직의 염증 반응입니다. 무릎은 단순히 뼈만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 사이엔 연골, 활액막, 윤활액, 인대, 점액낭처럼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중 활액막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곳은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윤활액을 분비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반복된 무릎 사용 혹은 생활 습관의 문제로 이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그냥 조금 뻐근한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관절 전체가 붓고 열이 나고 무릎을 구부리기조차 어려운 상태로 진행될 수 있어요. 실제로 대한관절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무릎 통증 환자의 70% 이상이 초기 관절염이 아닌 활액막염 상태로 내원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한번 생기면 단순히 소염제나 파스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거예요. 염증이 생긴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증상만 줄이려다 보면 반복적인 재발로 이어지게 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72세 최복희 어르신은 매년 가을만 되면 무릎이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관절염 초기라고 했지만 실은 날씨 변화에 따른 관절 내 염증 반응이 심해지는 경우였죠. 조금만 계단을 올라가도 무릎이 부어오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분께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조언은 이거였습니다. 지금부터 관절을 식히고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많이 써야 한다는 기존 인식과는 조금 다르죠. 염증이 있을 때는 관절을 잠시 쉬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붓고 열감이 있을 땐 얼음찜질을 하루 23번, 15분 정도씩 해주는 것이 좋아요. 또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걸 피해야 합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반대로 한쪽 다리에 체중이 계속 실리는 자세는 피해야 하죠. 그리고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한 식이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은 몸속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오히려 생강이나 강황처럼 천연 항염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음식만 먹으면 낫는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해요. 중요한 건 꾸준한 조절입니다. 관절 속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냥 시큰하다, 좀 무겁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염증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그 통증, 그 붓기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붓는 그 느낌, 관절 안에 염증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염증이 반복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무릎 속 연골이 조금씩 닳기 시작합니다. 한번 닳아 없어진 연골은 다시 재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염증 단계에서 막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연골은 말랑말랑한 쿠션 같은 구조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연골이 얇아지고 찢어지면 뼈끼리 직접 닿게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릎이 갈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 안에서 삭삭 소리가 나요. 그건 관절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끝이다라고요. 그렇다면 연골을 보호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무릎의 무리를 줄이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연골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자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쪼그려 앉기입니다. 파칠 하시는 분들, 아래쪽 수납장을 자주 여시는 분들, 혹은 화장실에서 오래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분들, 이 자세는 무릎에 체중의 57배 정도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지 않는 자세를 습관처럼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조금 예민한 이야기지만 체중이 1kg 늘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무려 4kg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의 부담은 확 줄어들게 되죠.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명자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심해서 병원까지 오시기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량을 조금 조절하고 하루 15분 걷기를 꾸준히 하신 결과 3개월 만에 3kg를 감량하셨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이 훨씬 덜해졌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무릎의 유연성을 지켜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연골을 직접 강화하긴 어렵지만 그 주변 근육과 인대를 유연하게 만들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옆에서 천천히 무릎을 펴고 굽히는 스트레칭을 5회씩 해보세요. 또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 무릎을 지그시 눌러주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연골을 오랫동안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붓기가 자주 생긴다면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연골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달아갑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말이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 무릎을 아껴주세요. 그건 결국 내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 이상하게 시큰거린 적 있으셨죠?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넘기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 말 정말 위험합니다. 무릎은 아플 때만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혹은 아프지 않아도 이상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그 신호들만 잘 알아채도 관절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소리입니다. 무릎에서 뚝 혹은 딱 하는 소리가 날 때 통증이 없다면 단순한 마찰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소리와 함께 무릎이 잠깐 멈추는 느낌,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면 연골이나 인대의 마모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붓기입니다. 무릎이 평소보다 둔탁하게 느껴지고 바지 입을 때 타이트해진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염증 반응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특히 하루 중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다면 밤사이 관절 내에서 염증성 액체가 쌓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초기 관절염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열감입니다. 무릎을 만졌을 때 양쪽 온도가 확연히 다르다거나 한쪽만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관절 내 염증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혈액이 염증 부위로 몰리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간단하게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 아침 무릎을 만져보세요. 한쪽이 유난히 따뜻하거나 뻣뻣한 느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바지를 입을 때 양쪽 허벅지, 무릎 부분이 느슨한지 타이트해졌는지를 유심히 느껴보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지 불안정한 느낌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사소한 루틴을 통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신호가 왔을 때 무엇을 하느냐죠. 72세 박영희 어르신은 무릎에서 소리와 함께 순간적인 통증이 와서 그냥 파스를 붙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결국 병원에 가보니 연골이 한쪽으로 많이 닳아 무릎뼈가 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냥 시큰하던 게 다가 아니었네요. 처음부터 귀 기울였으면 이 지경까진 안 왔을 텐데. 맞아요. 무릎의 소리, 붓기, 열감. 이건 단지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하루 1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평생 무릎을 지켜주는 가장 값진 투자일 수 있어요. 무릎이 보내는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것, 그건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챘다면 이제는 그 다음을 실천해야죠. 바로 무릎을 위한 일상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처음엔 잘 지키다가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곤 하죠. 왜일까요? 무릎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는 건 결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동작, 짧은 시간, 그걸 매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서 다리를 쭉 펴고 천천히 굽히는 동작. 이거 5회만 해도 밤새 굳어있던 관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식사 후 TV를 보실 때 의자에 앉은 채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고 10초간 유지하는 동작도 좋아요. 이건 허벅지 근력도 함께 키워줘요. 하루 15분 걷기. 너무 흔한 말 같죠? 그런데 이걸 일주일에 5번, 2달만 이어가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억보다 장소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모컨 옆에 작은 스트레칭 밴드를 두면 TV를 켤 때마다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됩니다. 현관 옆에 운동화를 꺼내 두면 외출할 때 한 번이라도 더 걸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만든다는 말, 이제야 실감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자꾸 건강을 놓치는 건 몸이 아파서만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뭘 더 바랄 나이가 되긴 했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내 몸을 가장 잘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요. 70이 넘어 느껴지는 작은 통증들, 그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섬세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그때그때 다독여주는 게 진짜 건강관리예요. 83세 박정자 어르신은요, 딸이 선물한 작은 노트를 사용했어요. 거기에 오늘 한 운동, 무릎 상태 점수를 매일매일 적으신 거예요. 처음엔 뭐 이런 걸 하나 싶었는데요. 적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잘했어, 오늘도 했네. 그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박 어르신의 그 한 줄이 무릎 건강을 지켜낸 가장 큰 비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무릎이 아플 때 마음도 함께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작은 동작 하나가, 작은 기록 하나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 내 무릎에게도 수고했어, 이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무릎 건강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좋다고 믿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무릎을 더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 하고는 있는데 왜 낫질 않지? 그런 의문을 가지세요. 그 이유는 바로 무릎에 해로운 습관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릎의 무리한 냉찜질입니다. 붓고 아프면 얼음. 이건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하지만 아무 때나 얼음을 갖다 대면 오히려 관절 주위의 혈관이 수축되면서 피가 잘 돌지 않고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 염증이 있는 급성기에는 냉찜질이 맞지만 무릎이 뻐근하고 굳은 느낌이 들 때는 따뜻한 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릎 보호대를 하루 종일 착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오해가 많은 부분이에요. 무릎 보호대는 일시적인 지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계속 착용하면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질 수 있어요. 움직일 땐 착용하되 쉴 땐 반드시 벗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무릎이 스스로 버틸 힘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해요. 세 번째는 참는 습관입니다. 좀 쉬면 괜찮겠지. 이 나이엔 당연하지. 이런 말로 무릎 통증을 참다 보면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관절은 아프다는 말보다 자주 붓는다, 딱딱하게 굳는다는 말로 먼저 표현됩니다. 그럴 때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온찜질로 관절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번째는 평소 신발입니다. 쿠션감이 전혀 없는 낡은 슬리퍼나 바닥이 얇고 딱딱한 실내화는 무릎에 미세한 충격을 계속 전달합니다. 특히 타일, 바닥, 대리석처럼 딱딱한 바닥 위에서는 적당한 쿠션이 있는 실내화를 신는 게 좋아요. 가벼운 충격도 반복되면 큰 통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이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물론 통증이 심한 날은 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다고 매일 소파에만 앉아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버려 결국 더 아픈 무릎을 만들게 돼요. 움직이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관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시간에 창문을 열고 5분 정도 거실을 걷는다든지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처럼요. 이런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관절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76세 정윤석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서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하셨는데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다시 시작해서 지금은 하루 30분 산책을 할 정도로 회복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편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아프더라고요. 조금씩 움직이니까 그게 약이었어요. 이 말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아껴야 하는 이유, 그건 단지 통증 때문만은 아니에요. 걷고 나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삶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죠. 좋다고 믿었던 습관들, 혹시 오늘부터 다시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무릎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까지 함께 짚어봤죠. 이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실제로 무릎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공통점을 말씀드릴 겸 75세 김영희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서 아예 장을 보러 가지 못했어요. 딸이 매일 반찬을 가져다 줘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어르신은 우연히 유튜브에서 무릎 스트레칭 영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따라하기조차 힘들었지만 하루에 딱 5분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죠. 2달 후 김 어르신은 근처 마트까지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다시 걷게 되니 밥맛도 나고 웃음도 나더라고요. 이 말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다른 분은 80세 장동수 어르신. 무릎 보호대를 24시간 착용하고 계셨는데 오히려 더 아파졌다고 하셨어요. 제가 조언드린 건 움직일 때만 착용하고 쉴 땐 반드시 벗는 것, 그리고 하루 3번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권해드렸죠. 3달이 지나 장 어르신은 보호대 없이도 동네 정자까지 산책하신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으면 더 나빠졌을 거예요. 이 말은 진심이었어요.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꾸준히 회복해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딱 하나만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작은 스트레칭 하나, 하루 5분 걷기, 그렇게 한 가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그 작은 실천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일기를 쓴 분도 있고 달력에 스티커를 붙인 분도 있어요. 그 흔적이 나중엔 내가 여기까지 해왔구나 하는 자신감으로 바뀌더라고요. 세 번째, 무릎만이 아니라 나를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지치죠. 그런데 무릎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잠도 더 잘 자고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졌다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신체 회복이 아니죠. 삶의 회복입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무릎 건강을 되찾은 분들은 모두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나를 돌보는 힘을 실천으로 옮기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혼자서는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함께 하면 됩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혼자만 그런 게 아니구나 느끼시고 작은 실천이라도 같이 해보세요. 83세 박순애 어르신은 친구와 매일 아침 서로 전화로 안부를 묻고 오늘도 했어? 그 한마디를 주고받으며 운동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게 꾸준함의 비결이었다고 하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내 몸을 살펴주는 작은 행동 하나, 그리고 누군가와의 작은 연결입니다. 그게 무릎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길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작은 실천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의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도 드시죠? 나는 왜 잘 안 될까? 왜 나는 하다 말게 될까? 그럴 땐 내가 게으른가? 를 먼저 의심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실천을 멈추는 이유는 결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가 막막해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75세 박경숙 어르신은요, 오래된 무릎 통증으로 인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두려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달력 한 귀퉁이에 오늘 무릎 스트레칭 3분 성공, 그 한 줄을 써 놓기 시작했대요. 기억은 흐려지지만 글씨는 남더라고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 한 줄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무릎도 점점 나아졌다고 하셨죠. 무릎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큰 계획일 수 있어요. 크게 시작하려다 보면 부담이 커지고 그 무게에 눌려 결국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아예 작게 시작하세요. 웃음 나올 만큼 작게요. 예를 들어 침대 옆에서 다리 들기 3번, 식탁 앞에 서서 무릎 굽히기 5초, 이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게 매일 반복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욕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의욕은 행동 뒤에 따라오는 거니까요. 85세 윤재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분 좋아서 걷는 게 아니고 걷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날이 흐리거나 전날 무리했거나 괜히 마음이 가라앉을 때, 그럴 땐 아예 쉬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쉬는 날에도 내 몸과 마음을 잘 살핀다는 의식만 있다면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틀 쉬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다시 해보자고 마음먹는 거. 그게 무릎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필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가끔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내 무릎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있지? 혹시 왜 이렇게 말썽이야? 도대체 언제 나아질 거야? 이런 말만 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어. 천천히 해도 되니까 같이 가자. 우리 몸은요,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무릎은 조용히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지켜주고 싶어. 그러니 제발 나도 좀 지켜줘. 작은 실천 하나가 무릎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통증이 반복된다면 혹시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무릎의 적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우리가 늘 하는 일인데도 무릎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무릎 건강에 가장 나쁜 식습관 중 하나는 바로 짜게 먹는 것이에요. 입맛이 없어서 찌개 국물이라도 떠먹지. 이런 습관 오히려 관절에 염증을 키울 수 있어요. 염분이 과다하면 체내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관절 주변 조직이 건조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더 쉽게 쌓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처럼 부담이 많이 가는 부위는 염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한국노인건강식이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염 식사를 지속한 고령자 중 관절 통증 발생률이 30% 이상 높았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당분 과다 섭취예요. 디저트, 과자, 달콤한 음료 먹고 나면 잠시 기분은 좋아지지만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몸속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염증이 잦아지면 그 타깃이 되는 건 언제나 가장 약한 부위, 즉 우리 몸의 관절이에요. 반면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들, 예를 들면 현미밥, 고구마, 제철 채소는 무릎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생활 습관도 놓칠 수 없어요. 이건 식습관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앉은 자세로 오래 있는 습관입니다. 특히 바닥에 앉거나 무릎을 접은 채로 있는 자세는 무릎에 지속적인 압력을 주게 돼요. TV 볼 때 편해서 이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그 편안함이 사실은 무릎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이상은 의자에 앉는 자세로 바꾸시고 가끔은 무릎을 쭉 펴고 누워서 쉬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한쪽만 사용하는 버릇입니다. 물건을 항상 같은 손으로 들고 계단을 오를 때 항상 같은 발을 먼저 내딛고 한쪽 다리로만 체중을 싣는 버릇들 말이죠. 이런 비대칭적인 습관은 무릎의 한쪽만 반복적인 부하를 주게 됩니다. 결국 균형이 깨지고 통증도 어느 한쪽에 집중되기 쉬워져요. 82세 이명자 어르신은 오른쪽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왼쪽 다리에 비해 오른쪽 허벅지 근육이 훨씬 약해져 있더라고요. 생활 습관이 만든 차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거예요. 작은 버릇 하나라도 반대로 해보자. 양치할 때 손을 바꿔보고 문을 열 때 다른 손을 써보고 심지어 계단도 의식적으로 다른 발부터 올라보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무릎의 좌우 밸런스를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무릎을 쓰는 방법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 하나니까요. 그만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는 부위이기도 하죠. 지금 혹시라도 내 습관 중에서 무릎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지 살짝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는 그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무릎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운동을 떠올리시죠. 스트레칭을 하고 걷기를 하고 근육을 키우고. 그런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쉬는 법입니다. 무릎도 사람처럼 제대로 쉬어야 다시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쉬기라고 하면 가만히 누워 있는 걸 떠올리죠. 사실 그건 회복이 아니라 방치일 수 있어요. 82세 이정분 어르신은 무릎이 아플 땐 무조건 안 쓰고 누워 있어야 한다고
10년 넘게 믿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쉬는 동안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통증은 오히려 더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건 회복을 위한 쉬는 법이에요. 첫째, 짧게 자주 쉬는 것이 무릎엔 훨씬 좋습니다. 30분 걷고 5분 쉬기, 설거지 15분 하고 의자에 잠깐 앉기, 이런 식으로요. 너무 오래 움직이면 무릎에 부담이 되고 너무 오래 쉬면 관절이 뻣뻣해져요. 둘째, 무릎을 편 상태로 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자에 앉을 때도 무릎을 굽힌 상태로 유지하시는데요. 가능하다면 다리를 쭉 뻗거나 발을 올려 무릎이 심장보다 조금 높게 유지되도록 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부기와 피로가 훨씬 덜해집니다. 셋째, 잠자는 자세도 무릎에 영향을 줍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중에는 잠자리에서도 무릎을 접은 채로 자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자칫 밤새도록 무릎 관절을 긴장 상태로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수건을 끼워 자연스럽게 다리를 벌리게 하는 자세를 권해드립니다. 87세 박정남 어르신은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아침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에도 마음이 쉬는 게 중요하다는 것. 무릎이 아프면요, 마음까지 같이 지쳐버려요. 걷다가 통증이 오면 아, 또 시작이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죠. 그럴 땐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은 쉬는 시간이야. 이건 내 몸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지 멈춘 게 아니야. 이 말 한마디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무릎을 위해 많은 걸 하면서도 쉬는 방법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쉬어주는 건 그 무엇보다 효과적인 관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릎이 조용히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오래 너를 지켜주고 싶어. 그러니까 가끔은 나도 좀 쉬게 해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